안녕하세요. 주영명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을사년 2025년도 을사년에는 경금과 신금이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간과 내년 을사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단식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기토와 무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토는 여름의 화와 가을의 금 사이에 있는 거죠. 여름에 양기를 가득 담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숙성시켜서 삭혀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해서 그 알갱이만을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수렴시키잖아. 가을 경금은 그 수렴하는 기운이라 그러죠. 명리학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 자, 병정으로 상징되는 그 화계는 여름이죠. 이 여름은 음요를 중심으로 양요가 위아래로 질서를 잡고 있지. 그래서 양기의 무한정 확장, 팽창이 아니고 양기를 응축시키는 힘이다. 오히려 봄이 무질서하게 양기가 성장하는 거고요. 여름은 그 꽃과 열매로 상징되는데, 꽃과 열매로 그 무한 성장하던 양기를 음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계절이야. 그러니까 그 화의 성정, 병화와 정화의 성정을 가지신, 일간으로 가지신 분들은 외향적으로는 밝고 명랑하죠. 우울한 곳에 가게 되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의를 중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요를 중심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팽창하던 그 양기가 질서를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화의 성정, 정화의 성정을 가지신 분들은 그 예의 범절을 중시해요. 아마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의를 중시한다, 이런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나오는 거다. 어쨌든 그 열매, 양기를 가득 담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이 곤토가 받아들여서 선별해서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겨주는 거죠. 자, 그 여름에 그 양기를 담은 열매들, 즉 예를 들어서 논에 널려져 있는 그 노란 그 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벼가 다 익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을 경금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논째로, 통째로 가을 경금이라는 바구니에 담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베어서 탈곡을 해서 그 다음에 바람에 그 벼를 날립니다. 그러면 쭉정이들이 날아가겠지? 그러면 땅에 떨어진 그 알갱이만을 그 가마니에 담는 거거든. 즉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는 거야. 알갱이만을. 자, 나무에 양기를 가득 담은 열매가 열렸어요. 그 열매를 나무째로 통째로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바구니, 가마니에 담을 수가 없잖아. 나무째로, 그죠?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을 갖다가 그 썩은 것들은 버리고, 쭉정이는 버리고, 그 다음에 순수한 그 외형적으로 또는 내면적으로 아무런 그 하자가 없는 그 열매만을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여름에서 가을 경금이라는 바구니에 통째로 그냥 담을 수가 없다. 뭐가 필요해? 그 중간에서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선별하는 작업. 그 쭉정이와 알갱이를 알갱이를 분별해서 선별해서 알갱이만을 가을 바구니에 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곤토, 그죠? 명리학적으로 기토 자리죠. 이 기토가 화와 금화 상징을 중재해서 금화 교육을 이룬다. 그래서 이 기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은 땅처럼 넓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통넓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실리적인 성정을 가졌다. 왜냐하면 알갱이만을 선별하는 그런 실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가을 경금은 어떠한 성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을 경금은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거칠어 보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투박함. 그죠? 외면에는 지금 음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음이고 내면에 양기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성정인 것 같지만, 딱딱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알갱이를 받아들이는 성정은 그
그 멋있는 말로 뭐라 합니까? 숙살지기 기운이라 그러죠. 숙살지기.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뭐 판검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금속을 만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싸우는 사람들, 선악을 선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바구니에 담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해요. 경금을. 그것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주역이라고 하는 이 괴상에서 비유적으로 나오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은 주역 8개는 문왕 8개예요. 문왕 8개. 즉 지구역을 상징하는 문왕 8개. 사시순환. 자, 봄이고요. 여름입니다. 가을이고요. 겨울이죠. 여기가 목이 되고요. 여기가 화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행의 원리죠. 우리가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의 원리다. 이것이 바로 갑이 되고 을이 됩니다. 그리고 병이 되고 정이 되죠. 화는. 그 다음에 기토가 오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계가 되겠죠. 여기는 무토 자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역 8개, 지구역을 상징하는, 지구의 사시순환을 상징하는 이 문왕 8개는 명리학적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오행으로 배치된 것과 똑같다. 다만 주역은 괴상으로 표현된 거고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은 문자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문자와 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상론을 많이 하죠. 물상론. 그러나 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잖아. 그것을 사실 어느 정도 범주화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주역은 그 만물을 8가지로 괴상화시켜서 범주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아주 편하게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괴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가을 경금이 저장하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이 바구니 이 안을 보게 되면 2개의 양요가 있죠.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3개의 양요로 이루어져요. 3개의 양요. 이 3개의 양요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그 정제된 씨앗을 말하는 거야. 정제된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금이 되는데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신금은 어떻게 설명해? 정제된 금속, 가공된 금속. 그래서 칼이나 보석이라고 말하지. 내면과 외면이 똑같죠? 왜 그러냐면 이곳에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술시에 해당된다. 술시. 술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할 때 그 술시는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서 그 넘어가는 과도기잖아. 여기에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신정무죠. 신정무로 되어 있다. 자, 이 정은 불이잖아요. 그죠? 이 신은 금속이고 씨앗이고 저장된 알갱이에요. 이 정화가 단금질을 한다. 단금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칼을 만드는 대장간 있잖아. 그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동네마다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칼이라든가 또는 뭐 낫, 호미, 삽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지금은 뭐 이런 가게에 가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가게가 없었거든. 그래서 동네마다 대장간이 있어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했다고.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풀무질을 한다 그러죠. 그 샘물을 부어놓고 그 숯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풀무질, 즉 바람을 불어대면 이 금속이 녹아요. 녹으면 그 금속에 섞여져 있던 불순물들이 걸러지죠. 그리고 순수한 그 금속을 그 틀, 낫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이 틀에 짜는 데다가 부으게 되면 그 모형이 나오죠. 그래서 또 망치로 당금질을 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만들죠. 그 호미 모양으로 날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생산해 내는 거지. 그게 바로 정제된 도구, 정제된 금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금은 정제되지 않은 금속이야. 금속. 그것을 갖다가 정제돼서 풀무질을 해서 당금질을 해서 정제돼서 칼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신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의 성정을 가진 사람은 외면과 내면이 똑같아요. 까다롭죠. 당연히 성정으로 보면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밀해요.
이것은 이렇게 괴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신금은 순수한 정제된 금속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금은 정제되지 않은 금속. 그래서 사람으로 보게 되면 투박하지만 내면은 따뜻한 사람, 신금은 내면과 외면이 똑같은 사람, 좀 정밀하고 까다롭고 세밀한 사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걸 한번 그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매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중간에 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효. 그래서 서로 양효가 음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은 모습. 이것은 열매라 그랬어. 여름의 열매. 양기를 가득 담은 열매. 이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은 이렇게 생겼죠. 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땅입니다. 대지. 여기에 이 열매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별을 하죠. 뭐를? 알갱이를 선별합니다. 알갱이를 선별해서 이것이 가을 경금에게 넘어가죠. 이렇게 생겼죠. 자, 음효, 위에 음효가 있어요. 이게 문이죠, 문. 요 문을 통해서 열매가 떨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 안에 양기가 들어가게 되죠. 이 양기가 바로 선별된 양기입니다. 선별된 양기. 그래서 이것은 가을 바구니라고 보면 돼요. 가을은 열매를 수렴하는 계절이잖아. 추수하는 계절. 그래서 선별된 씨앗, 벼, 그죠? 이런 것을 가마니에 담아 놓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요 가마니에 담긴, 바구니에 담긴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신금이 되는 거죠. 신금. 그죠? 요건 경금이고. 자, 요것은 지지를 보게 되면 술시에 해당된다 그랬죠. 술시. 이 술시는 지장간이 신정무. 그죠? 그래서 이 불로 금속을 가공한다. 정화로 신금을 가공해서 그 아주 순백한 생기, 순백한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금이다. 이 신금은 내면과 외면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 들어갈까? 이것이 바로 이 자리,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여기가 겨울. 이 겨울로 들어가서 이 저장되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술이잖아. 그죠? 물이죠. 이 두 개 사이에 이 양이 저장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겨울로 상징되는 이 감수자리, 즉 임계죠. 임계의 수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바로 저장하고 보호하고, 그죠? 생명을, 이런 자리라고 말을 해요. 그 명리학적으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를 설명하는 말들은 대개 이 주역 8개, 문왕 8개도, 지구의 사시순환을 설명하는 이 문왕 8개도의 괴상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알면 명리가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경금일간, 그리고 내년도 을사년 오게 되면 경금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경금에게 을사년 을은 정제가 되죠. 그리고 이 사는 편관이 됩니다. 사화죠. 을목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 사는 불덩이라고 말했죠. 불덩이. 그리고 이 을목은 그 풍입니다. 바람. 그래서 불길이 된다. 이 경우는 불덩이가 그 자리가 발아야 이 불길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덩이가 만약에 젖은 장작이라면 금방 꺼질 것이고, 마른 장작, 너무 마른 장작이라면 금방 재로 변해버릴 거다. 그래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덩이, 이 사화가 중도, 중형, 그리고 정, 발아야 된다 그랬죠.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자, 이 사화는 경금의 생지입니다. 생지. 그 12운송으로 보면 생지죠. 뭔가 태동하는 기운이다. 즉, 이 사화는 경금의 생지다. 경금의 생지. 그래서 경금이 태동하는 자리입니다. 이 경금이 사화에서 태동해서, 즉 꽃이 펴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가을에 되면 그 열매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화, 이 사시에는 바로 경금이 태동하는 거야.
어떤 그 실물이 태동하는 것이 씨앗으로 태동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이 가을 경금에 와서 이제 열매로 수렴이 되는 거지, 알갱이만. 자, 그런데 내가 경금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어떤 일들이 있었잖아. 내가 계획했던 일들, 진행하던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맺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금한테는 이 을사년이 굉장히 어떤 결과를 맺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경금이 이때는 좀 신강하면 좋겠죠. 내 기운이 좀 강하면 좋다. 그래서 토의 기운을 생조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토, 그죠? 이 기토가 열매를 받아들여서 선별해서 가을 경금인 나의 바구니에 담아줬잖아. 그러니까 이 토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토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금이 그래서 좀 신강하면 내가 목적했던 그 결과를 이룰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운이다. 그런데 1년이 내년이라고는 을사년 전체 운은 뭐라 그랬어? 무유수. 그죠? 이루는 바가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계절이다.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재중계 중도를 지켜라. 중앙에서 내실에서 나를 지켜라. 내실을 지켜라. 그 재중계. 그리고 외형적으로 너무 펼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또 정길, 그죠? 바르게 하면 길할 것이다. 이 얘기를 명심하시면 경금은 내년에 뭔가 이루는 바, 올해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내년에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금 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금은 괴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정제된 씨앗이죠. 정제된 씨앗. 이 정제된 씨앗이 을을 만나게 되면 편제가 되고요. 사는 정관이 됩니다. 자, 정관. 이 사와 정관은 자리가 바른 어떤 그 틀이라고 보면 돼요. 내 불덩이의 틀이 지금 바르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불길이 일어나면 이 불길이 오래 지속이 되겠지. 그죠? 금방 타지도 않고 또 타다가 꺼지지도 않고. 왜? 정관, 바를 정자, 내가 그 불덩이가 바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 불길이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 불길이 바로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어? 편재 성정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목적하는 바, 사업적으로나 또는 뭐로 봤을 때 어떤 그 결과, 재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 재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혹여 사업을 하던 분들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을 거다. 즉 이것은 목적도 의미하잖아. 이 재는 목적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이신 그 남자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어떤 애인을 만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인과 그 겁재의 도움이 있으면, 즉 이미 들어와 있잖아. 이것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러면 정관, 그저 편재, 어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다. 재관을 얻을 수 있는, 그죠? 이 재는 재물이 되는 거고 여자가 되는 거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되는 거고 이 관은 내 틀이 되는 거잖아. 내 틀, 울타리가 되는 거고 또는 직장이 되는 거야. 직장, 그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을 가지신 분들은 내년 을사년에는 중용을 지킨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용입니다. 중정하는 거. 그죠? 굳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발음을 지킨다면 내년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결과를